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4월 첫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양지수도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확실하게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여행 관련주가 업황 회복 신호와 함께 기분 좋게 날아올랐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완연한 봄날의 기대감으로 시작한 4월 첫 증시 투데이 한경 원픽은 판 커지는 유리기판, AI 반도체 신게임 체인저 등극입니다. 애플이 자사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인텔은 2030년 내 유리기판 적용 CPU 출시 계획을 알렸는데요. 미래 반도체 패키징을 좌우할 꿈의 기판인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 판 커지는 유리기판, AI 반도체 신 게임 체인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시장의 본격 개화 시기부터 언제쯤일지 들어볼까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 계열사들의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파일럿 물량의 가동과 함께 상용화의 시점 같은 경우에 파악이 중요한데요. 올해 중에 세종 파일럿 라인은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양산 물량 같은 경우를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는 2025년 시제품 양산, 그다음에 2026년 같은 경우 본격 양산 착수 목표에 있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는 파일럿을 가동할 예정이고 2025년에 시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SKC가 선두주자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LG이노텍도 늦었지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해외에서는 인텔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업체들의 유리기판 투자, 양산 행보를 점검해 주신다면요? 이 양산 행보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존의 기판 대비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기판, 유기 소재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를 채용한 기판입니다. 딱딱한 특성으로 회로, 세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열의 강의 대면적화, 그다음에 얇게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도 다이를 가지고 올 때 다이를 크게, 그다음에 얇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인 것처럼 기판 또한 그와 맞춰서 좀 진일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 인텔 같은 경우에 채용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빠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회사 앱솔릭스 같은 경우 유리기판 개발 같은 경우를 2021년에 완료를 했고요. 양산 목표로는 올해 같은 경우 목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패키징 같은 경우를 이중 구조로 압축한 부분이고요. 실제 양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계획된 부분 안에서 SKC 자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를 수 있겠습니다. 네, 회로를 더 자세히 그릴 수 있고 또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관련주가 있지만 유리 기판주로 필옵틱스가 대장주로 가장 탄력이 좋은데요. 오늘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장중 신고가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 내에서 필옵틱스의 경쟁력 그리고 외형 성장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리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판 대비해서 변화되는 부분의 핵심이 소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 같은 경우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비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미세한 홀을 가공하는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장비 출하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파일럿 라인의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파일럿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는지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산 대응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량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파일럿 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여기에 소재를 배합을 했을 때 실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자체 또한 지금 전방 시장이 열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으로 나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다이 크기라든지 미세화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AI로 촉발된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인 다이 크기와 함께 미세화 같은 경우도 충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뿐 아니라 소재를 가공하는 장비도 참 중요한데 필옵틱스가 여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방 시장 개화 속도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삼성전기와 SKC도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 중입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2026년 양산, 그다음에 올해 양산이라는 목표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인 면에서 양상에 대한 시기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실제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체적인 양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인을 가지고 와봤을 때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경우에 통과 여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그다음에 수율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모멘텀의 연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의 연속성 같은 경우에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기판 같은 경우도 다이 크기, 그다음에 미세화 이런 부분에 충족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차세대 반도체 측면에서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모멘텀의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탑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투자사의 유리기판 기술 개발 소식에 부각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시 관련, 이력 이런 단어로도 주가가 들썩이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전공정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후공정 같은 경우도 함께 좀 대응이 가능한 일부 장비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까지 좀 복합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장비를 만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 같은 경우가 충족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현금이 창출이 되어 있어야 돼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한 상황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술의 초기 단계 때 장비주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본격적인 라인을 깔았을 때만큼의 현금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의 모멘텀의 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리기판 가운데서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비주 같은 경우도 핵심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소재 부분 같은 경우가 핵심의 한 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YC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반도체 에칭 과정 안에서 균열을 보호하는 코팅젤을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내구성을 증대하는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업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소재,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고 새길 때 필요한 소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텅스텐 슬러리, CMP 공정 안에서 우리가 HBM 단을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연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소재 같은 경우를 통해 매출액 증가 예상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50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이익보다는 조금 더 선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 가격 조정 같은 경우가 현 구간에서 한 15% 정도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안경 원픽 판 커지는 유리기판, AI 반도체 신게임 체인저를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탑픽 YC캠까지 만나봤습니다. AI 반도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유리기판, 본격 개화 시기에 따른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투자자분들은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봄날님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1억 원으로 투자 비중은 국내 주식 70% 그리고 해외 주식 20%, 현금 10%입니다. 국내 주식은 SM, 크래프톤, 에코프로 등 섹터별로 종목이 고루고루 분산돼 있고요. 해외 주식은 테슬라를 높은 비중에 편입 중입니다. 네, 봄날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강준영 와운의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날님의 포트를 보면 어느 한 섹터에 치중되지 않고 종목이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가장 높은 SM과 테슬라의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봄날님의 포트폴리오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와 김병수 PB 모두 70점을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봄날님의 포트 중에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그리고 30점이 마이너스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 부분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뭐 마이너스가 나든지 플러스가 나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투자의 경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그때 이제 내용을 보면 애플 주식을 사서 포레스트 검프가 엄청 부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10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나든지 플러스 나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종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주식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점은 충분히 50점 이상, 60점, 70점까지 이상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있는 건 저는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종목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수한 투자자의 경우 아니면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가 수익 나는데 한 70% 이상을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비중 중에서 국내 주식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SM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35%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7%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같은 비중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종목이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그 종목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종목이 빠지면은 그 종목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물타기 하셨는 걸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물타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그다지 일단 여러분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할 때 종목이 골고루 분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 눈에는 전혀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없는 종목이나 비슷하죠.
테슬라가 이제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산의 의미에서 분산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마녀공장하고 삼성전자가 비중이 지금 10%예요. 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때는 종목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금액으로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옆에서 천천히 지켜본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좀 안 좋아서 네. 30점 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선택은 괜찮은데 비중이 아쉽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김병수 PB도 70점을 주셨어요. 가장 잘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네, 요 봄날님 이 다음 이제 뭐 질문 말씀하실 때 좀 실생활에 밀접한 자기가 또 경험해본 이런 종목들 또는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셨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이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식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종목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의 종목 보유와 이유와 굉장히 유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나눴다기보다는 미디어와 엔터 쪽 그리고 2차전지 이 두 가지 쪽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SM 관련해서도 종목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팬심이지 않을까 할 정도의 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전반적인 점수로서는 저는 조금 중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특정 섹터에 치중된 비중이 아쉽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건 앵커가 오늘도 봄날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다고 했는데요. 이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자, 4월이 시작하면서 4월의 첫 손님이죠. 4월의 봄 냄새와 함께 찾아오신 첫 손님이 봄날님인데 자,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봄날님의 포트 운용의 기본 원칙이 직접 경험해보고 투자하자. 그리고 매수 종목은 직접 경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발굴을 하고 매도 기준은 나의 경험을 믿고 기다리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을 보면 직접 경험해보고 투자하자 이런 기준인데요. 종목들을 보니까 이 봄날님의 관심 분야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님, 아까 분산 아닌 분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봄날님의 포트 운영의 원칙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분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걸로 일단 좀 추정이 됩니다. 네네. 네, 일단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내가 좀 더 잘 안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예전에 뭐 먹태깡이 이제 너무 맛있다라고 하면 먹태깡이 맛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태깡이 그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를 한 단계 더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무슨 우유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유가 브랜드가 잘 팔리면 어디로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할인 매장에 가보면 밖에 나와 있겠죠. 안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여기에만 일단은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업 분석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 기준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일단 매도 부분을 일단 결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10년 정도 하면 몇 번 정도 해본 거죠? 3번 정도밖에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시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수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을 산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50% 이상 수익 나면 판다. 그럼 50% 이상 수익 나면 파는데 2년 정도까지 보유를 했다면은 2년 지나는 시점에 판다. 이렇게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가치 투자에서의 그 매도의 어떤 명제 자체를 정해내 오셨는데 나의 경험을 믿고 기다리자. 이거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에 있어서 조금 더 가다듬으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봄날님께 포트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조금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아야 하나요? 라고 궁금증을 주셨고요. 매도 원칙을 따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그리고 SM과 테슬라를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현재 비중은 크지만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사봤는데 홀딩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 사실 용어도 어렵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요. 김병수 PB께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런 섹터는 어떻게 종목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이오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종목별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조금 그나마 아마 남자분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좀 예시를 들어서 반도체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ETF를 가서 먼저 찾아봅니다. 미래셋이라든지 이런 삼성자산운용 쪽에 반도체 ETF 쪽을 보시게 되면은 ETF 내에 보유한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편입 비중순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반도체 ETF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도체 보유 종목 예시로 봤을 때 비중이 탑10 들어가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목들이 반도체 쪽에서 관련주다라고 먼저 살펴보시고 하나씩 종목들을 이제 관련 기사라든지 리포트를 찾아본다면은 한미반도체가 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얘가 삼성전자 향인지 AXK 하이닉스 향인지 나가서는 엔비디아 향인지 이런 걸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먼저 정립을 한다면은 반도체 쪽은 일단 소부장이 뭔지부터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관련된 업종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앞으로 학회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좀 살펴보시는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편입 종목을 비중 순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봄날님이 매도 기준이 나의 경험을 믿고 기다리자 거든요. 사실 요즘 SM이나 테슬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매도 기준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매도 원칙은 어떻게 정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봄날님의 투자 성향상 어떻게 매도 원칙을 설정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분의 경우에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투자에는 원래는 매도 원칙이 없습니다. 투자는 원래는 자산을 그냥 던질 투니까 던져놔 놓고 그 자산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과정이지 매도 기준은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피크로 다시 올라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할 때가 보통은 매도 사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는 종목들 중에서 SM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봄날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밀린 거는 봄날님 포트에서 밀린 거지 종목이 밀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종목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인 거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서 SM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최근에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장기적으로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인도량 자체가 조금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년, 2년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홀딩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이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그건 역시도 테슬라로 옮겨 타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수익 나기 전까지는 홀딩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어떤 팬심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좀 네. 많이 보여요. 내가 이 차를 타니까 이 자동차를 또 투자하시고 내가 또 이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또 어디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하시고 지금 이 봄날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에스파가 또 이제 컴백하는 걸 굉장히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컴백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팬심을 갖고 투자하는 거 이런 성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엔터주, SM을 종목을 기본으로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팬심이 한 4, 5년쯤 전에 바이오 종목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SM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에 미국 증시에 K-팝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본토의 증시에 종목 코드 KPOP로 이제 K-팝이라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블룸버그 기사가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소식에 유동성이 굉장히 큰 한국 엔터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종목에서 나오듯이 이런 약품이 3상을 통과한다, 임상시험을 통과한다라고 나오듯이 엔터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속 연예인도 굉장히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두 가지가 바이오와 엔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봄날님께서 혹시 남성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SM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라기보다는 NCT라든지 이런 또 남성 그룹들이 이런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또는 미국 해외에서 콘서트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파 관련해서도 물론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악재의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이 객관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와 팬심, 투자 대 팬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면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투자 대 팬심 요거를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강준영 파트너님, 이분은 제가 볼 때 그 에스파 노래를 즐기면서 테슬라로 드라이빙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자,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닥이겠지 하고 샀는데 테슬라 계속 떨어져서 살짝 겁이 난다. 바닥은 어디쯤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트레이딩 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 완전히 구분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는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는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마인드를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투자에는 바닥 잡는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종목이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10,000원 정도 가는데 지금이 5,000원이다. 몇 프로 올라가는 거죠? 100%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이 100%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 100% 난다는 거죠. 100% 나는데 이 종목이 4,000원 갔다가 10,000원 갈 수도 있고 바로 10,000원 갈 수도 있고 3,000원 갔다가 10,000원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000원을 친다라는 믿음 자체가 있는 종목한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라든지 향후의 전기차 시장을 보면 이전 고점을 충분히 칠 수가 있다는 믿음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률만 보시고 접근을 하는 거지 밑에서 바로 치고 올라온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제 우량주 투자할 때는 비싸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IMF도 겪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지수는 이전 고점 돌파합니다. 리만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수가 많이 밀립니다만은 이전 고점 돌파하죠. 유럽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지수가 많이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전 고점 돌파하고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거에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뚝심 있게 일단 밀고 가실 때는 밀리는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보고 있는 목표가까지의 괴리 자체가 얼만큼 벌어져서 지금 목표 수익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할 때 그렇게 가면 지옥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 투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마인드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투자할 때는 바닥을 미리 기대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먼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봄나님이 이제 주변인들한테 좀 물어보고 에코프로를 사봤다고 하셨습니다. 홀딩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홀딩해도 좋을까요, PD님? 네, 에코프로 주변에서 추천 받으실 때 분명히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은 좀 차치하고 요 근래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63만 원 선 지금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지금 한 2~3%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시긴 한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에 이제 에코프로 기사 중에는 이제 원가 혁신 테스크포스라고 그래가지고
원가를 30% 절감해서 지금의 2차 전지 좀 부진을 돌파하겠다라는 경영진의 의지가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5대1 액면 분할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주주통합 넘어갔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진입이 용이해서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기억나시겠지만 250만 원을 5만 원으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 물론 주가가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다가, 하지만 그 5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4월 9일부터 24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25일부터 액면 분할 상태로 거래가 재개될 거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까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조금 움직이시기보다는 에코프로가 다시 앞으로 어떠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액면 분할 자체는 결국엔 소액주주가 들어오기 편해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경영진들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좀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믿음이 믿으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얘는 주가가 여기까지 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액면 분할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홀딩을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봄나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다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 참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강준혁 파트너의 포트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종목을 다 홀딩 하시고 환승 종목은 따로 안 주셨어요. 네. 비중 조절 의견 주셨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SM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봄날이 되면 이제 공연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크래프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게임 관련돼서 증권사들의 추천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기차 부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ESS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외국인들 와서 올리브영에서 사가는 게 마녀공장 제품들 많이 사가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테슬라는 밀리더라도 일단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비중이 좀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더 타신다든지, 이 종목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더 탄다든지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비중은 항상 일괄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SN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그쪽에 비중을 줄여서 전체적인 비중을 한번 맞추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포트인지를 옆에서 한번 지켜봐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중 조절 부분만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과했던 비중을 줄이고 전반적으로 똑같은 똑같은 비중으로 좀 맞춰보자라고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병수 PB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볼까요? 네, 투자 의견에서 교체 종목이 있네요. 교체라고 환승 종목도 알려주셨는데 정확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체를 뭐 딱히 이걸 매도하셔라라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마녀공장과 SM 종목이 조금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전체적인 비중에서 조금씩 매도를 조금 한번 하셔라.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분할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주가가 아직은 마이너스 전환 안 됐고 지금 그리고도 60만 원 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녀공장이나 SM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좀 권유드리는 이유, 특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패밀리 SC,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CJ 종목이라든지 관련해서도 분명히 다른 같은 업종 내에 다른 화장품 종목들 중에 좋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크래프톤,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홀드, 그렇지만 조금 고민을
끼치고 있는 이 종목들 중에 전체 매도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비중을 조절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리콘투나 VT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잘 갔잖아요. VT나 실리콘투 특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이 시점에서 교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쪽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VT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을 조금 공략하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밸류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리포트를 살펴보시면서 요거에 대해서 확신을 좀 얻으신다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M과 마녀공장 교체 고려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개별 종목에 대해서 포트에 참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 포트에 대한 최종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 보겠습니다.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자. 자 이렇게 참견을 해주셨고요. 자 김병수 PB는 종목과 연애하되 결혼은 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참 듣고 싶은데요. 일단 강준혁 파트너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자라고 네. 팁을 주셨는데 마지막 좀 전략 팁을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사실 이제 주식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의 길로 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 치시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건 연습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피아노를 칠 수가 있는 거고 화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공부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봄날님께서 이제 원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27년 전에 제가 원칙 세운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이 원칙 자체를 다듬다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원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남들이 뭐라 그래도 주가가 밀리든 밀리지 않든지 간에 자신만의 뚝심 있는 투자를 일단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투자에서 한번 수익을 내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조금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빠지든 오르든 멘탈적이나 그런 수익 측면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수 PB가 종목과 연애하되 결혼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말은 또 있었거든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뭐 이런 말은 또 들어본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격언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네, 저렇게 느낌표 써면서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말이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가는데 그 믿음이 저 끝까지 가시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나기보다는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대신 이거에 끌려가면 제가 항상 저도 물려 있을 때 옆에 계신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에 너무 물론 믿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에 끌려다니는 투자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느낌표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느낌표는 아니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 예,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봄날님 보고 계시죠? 두 분의 이런 참견을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봄날님처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메일은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한컴 라이프케어가 지금 현재 8%대 강세를 보이면서 5,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비안이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 미비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광명전기가 이 시각 현재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장 마감 후에 255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를 내면서 시간외에서 3%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부건설 우선주가 4%대 오름세, 롯데손해보험이 오늘은 정규장에서 쉬어가더니 시간외에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들이 없는 가운데 주요 종목들이 우후 죽순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GRT가 9% 상한가로 직행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미비하고요. 삼성스펙 6호가 9%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또 보시면 S폴릭텍이 8%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골드NS가 5.9%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1%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29,7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약품주가 많이 보이네요. 영진약품이 1%대 내림세 보이면서 2,1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구산업이 0.8% 내림세를 보이면서 4,63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한화손해보험이 0.9%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삼보산업이네요. 이 시각 현재 하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AD칩스가 오늘 2%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나인이 1%대 약세, 그레디언트가 오늘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시각 현재 1.8%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회에서 신약 타깃 플랫폼과 표적 항암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14% 두 자릿수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5위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신성 ENG입니다. 최근 2차 전지 드라이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고전했던 종목인데요. 시가대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4위는 K&R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압 로봇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로봇이 떠오르면서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유독 키우더니 시가대에서 2%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에는 필옵틱스가 자리했습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애플이 유리기판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오늘 유리기판주가 강하면서 필옵틱스도 8%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가대에서도 그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필옵틱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에 AI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간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장까지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이버 보안 기술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센즈랩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경우에 보안 협력 이 부분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안랩이 지분 4.8%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형성이 될 때 한랩, 안랩 컨소시엄에 해당 기업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웹 방화벽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인트라넷을 사용할 때 방화벽 측면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왔고요. 여기 더해져서 보안 플랫폼 쪽으로 사업의 확대 측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 플랫폼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매출이 기존 대비해서 한 50%는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위에 위치한 모니터랩 살펴봤습니다. 대망의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광명전기입니다. 오늘 오후 22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가대에서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AI를 탑재를 했을 때 기존보다는 4배 정도 전력이 더 쓰이다 보니까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글로벌, 우리나라 모두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여기 더해져서 오늘은 순환매 관점에서 수급의 확산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배 전방 관련된 매출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약 83%입니다. 수배 전반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 환경 부분까지 탑재를 해서 고압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 좀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연결된 재활용이 수배 전반을 통해서도 가능한 점이 하나의 모멘텀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짚어주신 요인처럼 현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수배 전반 관련된 수주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속된 수주의 가능성도 각 기업으로 존재함에 따라서 지금 1분기 측면에서는 수배 전반 관련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수주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내일은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자,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과연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자, 강준혁 파트너는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김병수 PB는 진에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 내일장 10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101 포인트는 어떤 거로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삼성전기도 AI 관련돼선 수혜주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원픽 포인트, 나도 AI 수혜주다. 자, AI 붐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AI 수혜주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수요 변화는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확장을 시키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신재생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삼성전기가 잘하고 있는 거는 MLCC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MLCC가 원래 하는 일 자체가 반도체의 안정적인 전류 자체를 공급을 하는 게 MLCC가 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의 수요, AI 반도체가 되었던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전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주가가 잘 못 움직인 이유는 이 MLCC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하고 물량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MLCC의 판가 하락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판가 하락이 일단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 본격적인 AI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된 회사들이 서버를 증설하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서버용 DRAM 자체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MLCC도 따라서 수혜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갤럭시 S24부터 시작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MLCC의 수요량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김병수 PB의 내일장 101 보겠습니다. 진에어인데요. 자, 진에어를 원픽으로 이렇게 꼽아주신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일본 쪽 매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LCC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진에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한 70%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고,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600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의 분기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월과 2월에 이제 일본 쪽 수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벚꽃 여행 수요로 이제 3월 말에 도쿄 왕복은 거의 70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 동남아 쪽은 좀 많이 부진했는데 올 1분기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의 수송량을 상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그렇게 계산했을 때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멀티플이 한 2.7배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를 적용하도록 상승 여력이 한 40% 정도 넘어가는 한 18,000원 이상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기 위축이 되면은 여행 수요가 조금 둔화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 수요 쪽에서도 LCC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거리고 저비용 노선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LCC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일본 엔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매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진에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한 8%가량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원대까지도 내려왔다가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5,000원 선, 좀 길게 본다면은 18,000원 이상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강준혁 파트너는 삼성전기, 그리고 김병수 PB는 진에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아쉬운 움직임 가져갔던 중화권 증시가 4월에 출발이 좋습니다. 사기지수가 1%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선전이 2% 강세 마감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3월 제조업 경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망치를 웃도는 50.8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년 만에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오늘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서머타임 해제로 우리 시간에 16시에 개장하는 유럽 증시는 오늘 이스터 먼데이, 그러니까 부활절 월요일로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포트의 참견을 유튜브에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